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담 오는 아이 케이스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논쟁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좀 반말을 하고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의논하고 말씀드리겠다. 부모님께 이런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던 차에 서초동 교사 사건이 터졌고 대한민국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마치 저희가 한참 몇 년 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이 막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몇 년 전에도 아이가 180이 넘는 선생님을 150이 조금 넘는 아이가 점프해서 따귀를 때렸다더라, 이런 일들은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사화되지 않았고요. 교권은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을 하고 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많이 어려우시죠? 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법안으로 상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교원의 처우가 위험해졌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법제화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마 아이들의 학생생활기록부에 이제 선생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선생님에게 감정폭행하거나 언어폭행하거나, 그래서 교권보호심의회가 열리고 거기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걸로 알아요. 교육부는 학생생활기록부에다가 이걸 기록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또 일각의 목소리는 이거 낙인 찍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예견됐던 거 아닌가요? 이제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다 주어라, 아이들 핸드폰을 걷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수업 중에 유튜브도 봤고, 수업 중에 아이들은 게임을 해도 사실은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저희는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인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선생님하고 좀 불편한 일이 있거나, 또는 집에서 또 부모님하고 도좀 언쟁이 있거나 이러면 감정폭력했잖아 이러고 112에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학교폭력 문제까지 더해지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또 법적 처벌이 내려지고 교내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처벌들이 이루어지죠.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왠지 법률, 처벌이라는 두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이제 학생은 선생님을 상대로 내 인권 이러면서 112에 신고하고 적인 조항을 들이대면서 내 인권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은 또 교권을 보호해달라, 교사로서의 처우를 개선해달라,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근데 여기에도 법이 있네요. 그리고 또 처벌을 얘기하고 있네요. 학교폭력 여기에도 처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좀 심리상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민감한 이슈인데 오늘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는, 처벌을 얘기하고 있지 우린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등교 거부, 자퇴 때문에 저한테 엄청난 문의들이 오시는데 과연 학교를 보낼 만한 상황인가요? 학교에 아이를 보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학교에 아이를 보냈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고 오고 많은 추억들을 쌓고 학교에서 좋은 경험만을 하고 올 수 있는 곳인가요? 학교는 이미 전쟁터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고소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교권 침해했다는 이유로 뭔가 처벌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친구를 폭력하고, 이제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도 아닌 정서폭력, 언어폭력, 어떤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터 속으로 아이들은 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이유로 등교 거부 안 된다, 자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는 꼭 학교를 가야 돼, 학교 가서 배울 거 많잖아, 학교는 꼭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누구도 예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이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죠. 왜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왜 우리는 아이들을 금쪽이로 다 대접해 줘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쪽이들은 또 왜 선생님들을 고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집에서 금쪽이인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따귀를 때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워서 우리 이제 이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등교 거부 자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꼭 보낼 수 있는 곳인가요?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 맞나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100% 맞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좀 충격적인 사실. 왜 엄마들은 학원에 가서 아이가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면서 300문제 400문제 학원에서 내주는 문제를 풀고 억지로 그것도 하기 싫은 공부를 강제로 하는 건 일종의 정서폭력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이거는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폭력이 아닐까요?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으면 이게 폭력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전쟁터가 됐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옳으냐 학생이 옳으냐 학부모가 옳으냐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게 돼 있고요. 내가 보겠다고 맘먹으면 그것만 보입니다. 내가 빨간 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길에 빨간 차만 보입니다. 저는 유독 올 봄에 새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새가 참 많이 보이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 사무실 창밖으로 새가 많아요? 그랬더니 박사님 눈에만 보여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전 새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니까 제 눈엔 새가 많이 보입니다. 이게 심리학적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옳은 거고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틀린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